창녕군은 경상남도 중앙북단에 위치하며 북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경상북도 고령군과 근접하고 동쪽은 산악을 경계로 경상북도 청도군과 경상남도의 밀양시가 접해 있으며 서남쪽은 낙동강을 사이로 합천군, 의령군이 접해 있으며 남쪽으로는 함안군, 창원시와 접하고 있습니다. 우포늪은 국내 최대의 자연늪입니다. 창녕군 대안면 주메리와 이방면 안리, 우어면 대대리, 세진리에 걸쳐 있으며 습지 면적은 70만 평으로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광활한 늪지에는 수많은 물풀들이 머리를 내밀고 있습니다. 부곡온천은 옛날부터 가마솥처럼 생겼다고 부곡이라 불렸고 마을 온정리에 옴생이라고 붙여진 뜨거운 물이 솟아나는 우물이 있다는 소문이 전국에 전해지면서 옴 환자와 나병 환자 등 피부질환자들이 떼지어 와서 치료를 했다 하니 부곡온천의 수질이 다른 온천보다 뛰어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973년 신현태공이 발견한 최고 78도씨 온천수를 하루에 6,000톤을 채소할 수 있는 유황온천이 오늘의 부곡 온천입니다. 기온은 비교적 온화하나 평균 기온이 여름에는 23.9도이고 겨울에는 영하 1도에서 2도 정도 차이가 심하며 여름에는 가뭄과 수해가 잦다고 합니다. 이번에 찾아갈 절은 대한불교 조계종 관룡사입니다. 관룡사는 화항산 국립공원 구룡산 병풍바위 아래에 있는 고찰로 대한불교 조계종 제15교구의 본사인 통도사의 말사입니다. 신라 8대 사찰의 하나로 394년 내무랑 39년에 창간되었다고 하나 확실치 않습니다. 583년 진평환 5년 증법이 중창되고 삼국 통일 후 원효가 중국 승려 1000명에게 화엄경을 설법하여 대도량을 이루었습니다. 748년 경덕왕 7년 추담이 중건하였습니다. 조선시대에 들어 1401년 태종 1년 때 대웅전을 중건하였으나 임진왜란 때 대부분 당후가 소실되고 1617년 광해군 9년에 영운이 재건되고 1749년 영조 25년에 보수하였습니다. 관룡사는 경남 창녕군의 동쪽에서 20리 떨어진 옥천리 소재 관룡산 중턱 해발 360m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태백산맥이 영남으로 흘러 팔공산과 비슬산을 만든 다음 낙동강과 나란히 달리면서 다시 크게 솟구친 산이 바로 화항산 줄기입니다. 관룡산은 화항산의 동쪽으로 이어진 산봉우리로 수려한 산세와 기암괴석이 일품이어서 창녕의 금강산이라고 불립니다. 이런 비경을 배경으로 자리 잡은 사찰이 관룡사입니다. 절의 명칭인 관룡은 증법국사가 사찰을 지을 때 화항산 정상의 월영삼지에서 9마리 용이 승천하는 것을 보고 지었다는 설과 삼국통일 이후 원효대사가 제자인 송파와 함께 백일기도를 드리는 중 9마리 용이 승천하였다는 구전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관룡사 뒤편 왼편은 관룡산, 오른편은 구룡산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절의 창건에 대해서도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첫째는 약사의 목적인 영화 5년 기유에 따라 349년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연대에는
신라의 불교가 공인된 버프망은 15년보다 앞서는 것으로 신빙성이 의문시됩니다. 둘째는 창녕 군지에 따르면 신라 진평왕 5년에 증법국사가 초창했다는 설입니다. 이때 관룡사는 신라의 8대 종찰의 하나로 원효대사가 제자 1000명을 데리고 와 화엄경을 설법한 도량이 있었다고 합니다. 비록 관룡사의 정확한 초창 연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으나 신라시대에 창건된 고찰이었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도 고려시대의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현재 관룡사 경내에 있는 부도, 약사전 내에 봉안되어 있는 석조열의 자상과 석조 등은 고려시대 유물로서 고려시대에도 사찰이 잘 경영되었음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1965년에 발견된 대웅전 상량문에서 초창, 약사전 상량문에서 약사전 제창 등의 기록으로 미루어 보아 신라시대 창건된 이후에 폐사되었다가 조선시대 초에 사찰이 재건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임진왜란의 피해를 입어 불전, 승사 등이 불에 타버리고 유일하게 약사전만 남아 있습니다. 그 후 1733년에 발간된 관룡사 사적기에 조선 숙종 30년 가을에 큰 비가 내려 금당과 부도 등이 유실되고 승려 20명이 익사하는 참변을 당한 뒤 숙종 38년에 대웅전을 다시 지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후 영조 25년 기존 정각을 중창했다고 합니다. 연등이 달려있는 계단을 올라 천왕문 앞에 이르면 도솔이라는 진돗개가 우리를 맞이합니다. 도솔이는 불심이 깊어 짖지 않습니다. 천왕문 왼쪽 편의 범종루는 범종루 안에 있는 목조 사자 고대에 올려진 법고로 모양이 독특합니다. 20세기에는 6.25 전쟁 때 관룡사 일대가 북한군의 집결소가 되어 폭격으로 팔상전이 전소하고 대웅전 일부도 파괴되어 1956년에 보수하였습니다. 1963년에는 대웅전을 보물 제212호로 지정하였고 1965년 7월에는 해체 보수 및 단청을 하였습니다. 1968년 요사체를 이건하였고 1978년 대웅전 번화 보수하고 1988년 부식 재교체 및 번화 교수를 실시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경내에는 신라 8대 명찰이라는 명성답게 보물과 문화재가 즐비하여 약사전 석조 열애자상, 대웅전 목조 석가 열애 좌삼불 좌상 및 대좌, 관음보살 벽화, 용선대 석조 열애 좌상, 약사전 3층 석탑, 관룡사 사적기, 관룡사 석장승, 관룡사 원음각, 관룡사 부도 등이 있습니다. 경남 창녕의 용선대라고 대구 갓바위라고 부르는 곳이 있습니다. 1963년 보물 제295호로 지정된 통인 신라시대 석조 석가 열애 자상입니다.
관룡사 중턱 해발 400m 지점, 높이 30m 정도 거대한 암봉 위에 위치하고 반야 용선 선두에서 불상이 배를 몰고 항해하는 형상이라고 합니다. 바람도 구름도 쉬어가는 주변 경관이 아름다운 천혜의 조망처입니다. 용선대는 경남 창녕군 창녕읍 관룡사 뒷산에 있는 거대한 자연 암봉으로 보물 제295호인 용선대 석조 석가 열애 좌상입니다. 이 불상은 통일신라시대 불상입니다. 불상은 1.87m이며 대자는 1.57m입니다. 용선대의 용선은 반야 용선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참된 지혜와 깨달음을 얻은 중생이 극락 정토로 가기 위해서는 반야 용선을 타고 건너가야 합니다. 배의 형상은 일정하지 않고 쪽배의 형태로 묘사되기도 하며 용을 형상화한 선박으로도 표현되기도 합니다. 석굴암의 본尊과 같은 양식으로 조성된 불상입니다. 높은 대자 위에 향마 촉지인을 한 좌상은 나발의 머리에는 6개가 높고 얼굴은 사각형이지만 풍부합니다. 목의 삼도는 가슴까지 내려와 형식화되어 있습니다. 결과부자한 모습의 통견의 법인은 몸에 밀착된 것이며 몸은 삼국통일 초기처럼 당당하지는 못하나 통통하고 안정감을 주며 광배는 결실되어 있습니다. 대자의 상대는 반구형이며 판내에 화문이 있는 종변 연화문이 양면으로 조각되고 중대석은 팔각이며 각 모서리에 주형이 있습니다. 이 불상 바로 앞에 대하석만 옛 모양 그대로 완전히 남아있는 석등입니다. 1963년 1월 21일 대한민국의 보물 제295호 관룡사 용선대의 석조 석가 열애 좌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010년 8월 25일 창녕을 첨가하여 현재 명칭으로 변경되었으며 관룡산 중턱 400여 미터 지점 산등성이 높은 바위 위에 모셔져 있습니다. 머리에는 작은 소라 모양의 머리칼을 붙여 놓았고 정수리 부근에는 상투 모양의 머리가 큼직하게 솟아 있습니다. 얼굴은 원만하고 단아한 인상이며 미소를 띤 표정은 자비로운 불심이 느껴집니다. 양 어깨를 감싸고 있는 옷은 몸에 밀착되었고 옷주름은 규칙적인 평행선으로 처리되어 도식적인 모습이 전반적으로 신체의 양감이 줄었습니다. 약간 위축된 모습이지만 안정감 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고 무릎에 놓인 손은 두툼하지만 섬세하게 조각되었으며 앉은 자세에서는 다소 존중함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불상이 앉아있는 대좌는 상중 하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구형의 상대석은 연꽃을 새겼고 팔각 중대석은 각 모서리는 기둥 모양입니다. 하대석은 사각의 받침 위에 겹으로 연꽃무늬입니다. 막연히 통일신라시대 불상 정도로만 알려져 있고 일부 불교 미술사학자는 양식적인 특성에 주목해 9세기 무렵 작품이라는 견해를 제시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2009년 7월 13일이 불상의 팔각형 좌대 한쪽 측면에서 불상 제작 연대를 나타내는 큰 명문이 발견되어 통일신라시대 초기 722년 무렵에 만들어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용선대 가는 길은 관룡사 경내인 명부전과 종무소 사이로 난 길을 이용합니다.
공양채 옆으로 산길을 5분 정도 걷다 보면 삼거리가 나타납니다. 돌계단 양쪽으로 소나무 두 그루가 수문장처럼 서 있습니다. 왼편의 소나무가 몸통을 뒤틀고 등반객을 맞이합니다. 경사가 가파른 계단길입니다. 경사가 완만하고 순탄한 길이 나타나면 조금 걷다 보면 전방 산등성이 안봉해 용선대와 불상이 멀리 보입니다. 관룡사 대웅전은 보물제 212호입니다. 대웅전은 원래 석가모니 불상을 모셔놓은 것이 일반적인데 특이하게 이 관룡사 대웅전에 약사열에 석가모니 불, 아미타열에 세 부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1965년 8월 보수공사 때 천장 부근에 발견된 기록에 의하면 이 건물은 조선 태종 1년에 짓고 임진왜란 때에 불타버린 것을 광해군 9년에 고쳐 세워 이듬해 완성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면과 옆면이 모두 3칸 크기이며 지붕은 옆에서 볼 때 팔자 모양을 한 팔짝 지붕입니다. 지붕 처마를 떠받치는 장식 구조가 기둥 위뿐만 아니라 기둥 사이에도 있는 다포 양식입니다. 건물 안쪽 청장은 우물정자 모양인데 가운데 부분은 한층 높게 한 점이 특이합니다. 관룡사 약사전 역시 임진왜란 때 약사전만 남기고 다른 건물들은 모두 불타버렸다고 했는데 약사전은 조선 전기 건물로 추정되며 건물 안에는 중생의 병을 고쳐준다는 약사 열애를 모시고 있습니다. 앞면 한 칸, 옆면 한 칸으로 매우 작은 불당입니다.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사람 인자 모양을 한 맞배 지붕으로 지붕 처마를 받치기 위해 장식하여 짜은 간결한 형태는 기둥 위에만 있는 주심포 양식입니다. 이와 비슷한 구성을 가진 영암 도갑사 해탈문은 순천 송광사 국사전과 같은 좋은 비교가 됩니다. 옆면 지붕이 크기에 비해 길게 뻗어 나왔는데도 무게와 균형을 잘 이루고 있어 건물에 안정감을 주고 있습니다. 몇 안 되는 조선 전기 건축 양식의 특징을 잘 보존하고 있는 건물로 작은 규모에도 짜임새가 훌륭하여 건축사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고 문화재청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약사전 안에 모셔져 있는 관룡사 석조열의 자상은 보물제 519호인데 표현기법에 있어 절의 서쪽 계곡에 있는 통일신라시대 창녕 관룡사 용선대 석조열의 자상을 본떠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머리의 표현은 반달 모양과 형식화된 세부 표현 기법 등에서 용선대 석조열의 자상을 고려시대에 이 지방의 장인이 본떠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관룡사 약사전 앞에 있는 3층 석탑은 경남 유형문화재 제11호인데 석탑은 바위를 바닥돌 삼아 2층 기단 위에 3층 탑신을 올린 것입니다. 아래층 기단의 네 모서리와 면 가운데에는 기둥 모양을 조각하였고 가운데 기둥 양옆으로 얇고 널찍하게 안상을 올렸습니다. 위층 기단 역시 네모서리와 면 가운데 기둥 모양을 새겼습니다. 탑 신부에는 1층 지붕돌이 파손이 심한 편인데 몸돌과 지붕 몸돌은 각각 한 개씩 돌로 쌓아 올려져 있습니다. 지붕돌은 밑면의 바닥이 3단으로 간략화되어 있고 규모도 작아졌고 각 부분의 양식이 간략해진 모습으로 보아 고려 전기에 만든 작품으로 보입니다.
관용사는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는 절로 유명합니다. 스님, 한 가지 소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라고 여쭈어 보았더니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믿으면 이루어집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신해해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고 이해하고 행하고 증득하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것보다 믿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인가요? 그 사람의 말이 정말 그러하다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많은 의심의 시간을 거쳐 자기 스스로 확신이 섰을 때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뭘 믿는 것입니까? 부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처고 내 소원은 내가 이룬 것을 믿는 거지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관룡사는 전통 사찰 1호입니다. 단아하면서도 창연하고 오랜 세월이 호흡이 살아있습니다. 돌 하나, 나무 하나에 옛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그 중에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불상입니다. 용선대 석조 석가열애자상 신라시대 것이며 약사전 석조열애자상은 고려시대 거, 대웅전 목조 석가열애 삼불좌상은 조선시대의 것입니다. 시대별로 불상이 있고 셋 다 보물인 곳은 이곳뿐입니다. 약사전도 명품입니다. 화마를 피해 살아남았다는 것도 그렇고 목조 건물은 조선 초기 맛배지붕입니다. 그 안에 묻혀진 약사열애불은 고려시대의 것이고 그 앞에 3층 석탑은 신라시대의 양식입니다.